현덕이 덕분에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봐야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 그 전에 바로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이제 원격의료 관련주였잖아요. 유비케어에 대한 리뷰 해볼까요? 네. 자, 어제 제가 유비케어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장중 종가까지는 꽤 오름폭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좀 못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어제 이제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이 감염법 예방법이 의결됐고 공포가 됐고요. 이게 관보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관보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관보에 나오는 걸 좀 알아봤더니 보통 3일에서 한 4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감염법 예방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상정을 해서 공포된 것이 3, 4일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빠르면 이제 뭐 내일 정도 될 것 같고 주말 안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런 원격 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신각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각 단계에서 비대면 의료할 수 있는 것들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상정이 된 거고요. 그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라든가 비트컴퓨터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어제 홍콩 시장에서 원격 의료 기업이 상장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IPO 상장하게 되면은 따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홍콩 시장에서는 58%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 실제로 중국 시장의 원격 의료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시에 지금 3시가 안 됐죠? 네. 3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이제 어떤 그 방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 방역 자체에서 어떤 비대면 의료만 얘기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에 있어서는 지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급락하기는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내에서 중증 환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 음압병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관들, 장소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또 원격 의료에 대한 속도가 낮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희 유비케어 더 눈여겨보겠고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보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요. 저희 짚어볼게요. 네. 보락이 지금 살짝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손절가 터치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보락 같은 경우는 좀 개별주인데 네. 요거는 제가 좀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좀 봤던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말았는데 실제로 보락 같은 경우는 원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에스티판 같은 경우도 모더나 화이자의 어떤 그 백신 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올라갔었고 네. 보락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FDA 그 임상 시청한 이 신약이 있는데요. 이 신약에 대한 원료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 한번 추세 자체가 올라가다 말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2,450원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료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은 급등이 가능한 그 한 모습인데 중장기적인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추세가 살짝 빠진 거기 때문에 손절가를 2,450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처음 제시했던 3,000원까지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까지 네. 2,500원대와 2,600원대를 좀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은 다음 주 초에도 갈 수는 있다. 다만 손절가만 좀 잘 지키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락에 대한 AS에 드렸고요. 그럼 오늘 현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하기 전에 네. 키워드와 그리고 기간, 투자 기간과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구만전자. 네. 아, 이거 삼성전자가 네. 9만 원 갈 것이다라는 그 닉네임 구만전자. 네. 기대 수익률은 15%고 일주일입니다. 구만전자면 IT와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구만전자, 그다음에 16만 닉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16만 닉스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빗대 얘기한 건데 네. 그만큼 웬만한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를 최소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 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단기적인 수익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또 빠지면서 외국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만전자를 본다면 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좀 많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을 매수한다면은 아마 15%의 수익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제가 일주일 좀 잡아놨는데
네. 넉넉 잡아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중소형주로 15%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실까 봐 제가 좀 서둘렀어요. 아, 예. 기사 키워드 그만전자 한번 볼게요. 어떤 뉴스 갖고 오셨나요? 네. 자,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18년 이후에 초호황기에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제목 자체도 이제 구만전자 시대 열리나인데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최근에 이제 IT에서 뉴스 보시면 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호황기가 2022년까지 갈 거란 이야기인데 이거를 좀 보게 되면은 왜 호황기를 점치고 있냐? 자, 디램 값이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그 디램 값이 최근에 좀 저점을 찍고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3일 동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값이 저점을 찍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점을 찍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디램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유는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올랐던 화학이라든가 철강이 대부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공급을 줄였었는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디램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죠. 이번 연도에 삼성전자가 이 디램 투자에 들어갔던 돈을 봤더니 49억 달러 투자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억 달러 투자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21%가 준 금액을 투자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38%, 거의 40%가 모자라는 그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급 부족에서 수요 같은 경우는 이 5G 스마트폰 증가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가전제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 가전제품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부터 디램 반도체까지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 차트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은 9월달, 10월까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11월까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자 12월달 들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월날 첫째 거래일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 가격이 아직까지 어떤 3달러까지 어떤 크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은 많이 빠진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있고 실제로 공급은 준 상황에서 수요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디램 값의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 관련주를 우리가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 뉴스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파운드리 증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성이 미국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 축구장 약 140개를 합친 면적의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축구장 140개 규모를 그냥 뭐 축구하려고 매입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오스틴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설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업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증설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오스틴 공장에서는 이제 14나노미터하고 28나노미터, 그다음에 32나노미터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미국 공장에서는 이 7나노미터의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SMC, 삼성이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TSMC에서 지금 이제 이 미국 애리조나에 13조 원 규모의 5나노미터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TSMC를 잡아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고객도 미국에 있는데 TSMC가 이 5나노미터 공장을 미국에 지었는데 삼성전자라고 좀 뒤처질 수는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5나노미터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종목을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센터장에게 듣는다 시간에는요. 김장효 센터장과 함께 반도체 안에서 장비주들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비메모리 쪽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인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파운드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메모리가 눈에 띄었거든요. 반도체 호황기로 소재 쪽을 접근할까요? 장비 쪽을 볼까요? 네, 뭐 둘 다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 같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볼 때는 좀 투자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좋고 장비도 같은 경우도 이제 UV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만은 소재가 아직 좀 많이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소재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만 떼어놓고 볼 수 없고 같이 네네. 성장하는 거다라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소재로 그럼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원래는 LG 쪽에 주력을 하던 기업인데 네. 지금 삼성 쪽에 매출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좀 나오고 있지만 아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맞먹는 그런 어떤 매출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충남 천안에 제3공장에 348억을 들여서 신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미국 오스틴에 법인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NF USA 홀딩스라는 그룹이 그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 제가 이제 표를 좀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ENF USA 홀딩스가 미국에 있고요. 이 주소를 봤더니 현재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인이 왜 가겠습니까? 뭐 TSMC에 공급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법인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 미국이 오스틴에 추가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이 ENF 테크놀로지의 매출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ENF 테크놀로지가 불산계 원재료를 국산화 추진했거든요. 아마 작년이죠. 우리가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 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IT 핵심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국산화 성공시키면서 이 불산 소재가 이제 바로 오스틴 공장으로 좀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이 반도체 핵심은 더 작게, 더 빠르게 만드는 건데 그의 핵심 공정이 바로 이제 EUV 공정이거든요. 이 불산계 소재가 또 EUV 공정에 들어가는 거고, 이 오스틴 공장에 증설하는 부분이 이제 5나노미터 이하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EUV 공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불산계 소재를 만드는 ENF 테크놀로지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연관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패널 축소를 하게 되면서 연초에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이제 이 OLED 신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9월부터는 풀가동 체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던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반기 안 좋았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매출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 매출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공정용 케미칼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ENF 테크놀로지와 경쟁사를 좀 보게 되면은 경쟁사가 이제 좀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SK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인데 이 SK케미칼이나 한솔케미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PER, 퍼가 10배입니다. 대부분 좀 잘 나가는 IT 종목들 보게 되면은 실적 기준 퍼를 봤을 때 한 15배에서 20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목표가를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추세 흐름이 어떤 그 급등락이 심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상승하다가 한 달 정도 좀 쉬었다가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정고점인 52,000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44,000원대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정고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자체가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스틴 공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ENF 테크놀로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5만 원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1차 목표가를 5만 원까지 보고요. 2차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대응한다면 좀 편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만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ENF 테크놀로지를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안에서 골라봤고요. 2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 현동이 덕분에 소개해드렸고요. 또 무료 방송 언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좋게 흐름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IT 쪽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이 세일트론 헬스케어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